자, 1081번입니다. 자, xy에 대한 방정식 xy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을 만족시켜주는 자, 정수 xy를 요것을 만족해 준다 했으니까 이 xy는 저 방정식의 근이겠죠. 그죠? 자, 그 근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우리가 점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럼 이 점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니까 사각형이 된다는 말은 요 꼭지점이 4개 나온다. 즉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어떤 도형의 둘레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죠. 그러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을 우리가 근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르는 문자가 2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식은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이죠. 그런데 정수 xy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수 조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 패턴은 꼭 기억하라고 했죠. xy가 2개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2개로 갈라치자 그랬죠. 그죠? 기억납니까? 그럼 xy니까 x와 y로 갈라치고 자, x는 플러스였으니까 외항 쪽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되어야 되겠네요. y도 플러스 1이니까 내항 쪽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곱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 1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을 빼야 되겠죠. 그럼 또 1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또 1을 빼죠. 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항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어서 이렇게 2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x도 y도 정수니까 x 더하기 1도 뭐가 되겠습니까? 정수가 되고 y 더하기 1도 뭐가 되겠다? 정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이 정수들은 바로 2의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약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은 2의 약수니까 자, 여기 1이면 2가 되고 2면 1이 되겠죠. 2는 속수니까 우리가 1, 2의 약수밖에 없죠. 그런데 양의 약수가 아니라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음수를 곱해서 2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네 쌍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값과 y값을 실제로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플러스 2니까 각각의 값에서 1을 빼주면 0이 되고 1을 빼면 1이 되고 1을 빼면 마이너스 2,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을 빼면 어떻게 되죠? 1이 되고 1을 빼면 0,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1을 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네 점을 무엇으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바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 위에 요 네 개의 점의 좌표를 찍어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0,1이니까 여기겠네요. 0,1 되겠나요? 0,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이면 여기 되겠네요. 1,0. 여기가 바로 1,0이겠네요.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대충 한 이 정도 할까요?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 네 점을 이어주는 직사각형이 된다는 그 사각형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직사각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 길이가 지금 요게 기울기가 여러분들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되겠나요? 자,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 x전가량 얼마 되겠죠? 3이 되고 y전가량도 3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알겠습니까? 자,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조정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이 정도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죠? 내려오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가 여러분들 직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또 배우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네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 주면 되겠죠.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각각 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1대 1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잖아요. 그죠?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3대 3이었죠. 여기 세 칸 맞습니까? 그러면 3대 3이면 소리 3대 3이면 그죠? 여러분들 직각 이등변에서 1대 1이면 루트 2가 되죠. 자, 그런데 얘가 3이면 얘도 3이죠. 얘는 얼마 됩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해도 되죠. 루트. 자, x차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제곱은 9고. 자, y차도 3이죠. 9입니다. 루트 18이니까 얼마 돼요? 3 루트 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때 둘레는 가로와 세로 바로 3 루트 2와 루트 2를 더한 다음에 가로 세로를 더하고 두 배를 치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4 루트 2가 되어서 바로 둘레는 얼마가 된다? 8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 부정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한 다음에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 둘레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82번입니다. 자, 세 꼭지점의 좌표가 A, B, C가 나왔는데 표시 한번 해볼까요? A는 0,3입니다. 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C의 좌표는 4,0입니다. 자, 이 삼각형 ABC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 길이와 AD 길이가 같도록 점 D를 잡고 이 D를 선분 AB 위에 잡았는데 이 A를 지나면서 선분 EDC와 평행한 직선을 우리가 직선이 직선 BC의 연장선과 만났죠. 또와 만난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형이 나왔으니까 좌표축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물론 이 C점은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고 이 0,3이니까 Y축에 있는 점이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Y축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Y축이 되겠네요. Y축이 되겠고 맞습니까? 그럼 요 C는 바로 수직으로 꺼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X축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X축, Y축으로 그려도 요 D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뭐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축을 안 잡고도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일단 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그리고 평행하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평행하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이 무슨 각입니까? 요 각과 요 각이 동의각이 되고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이 되고 공통각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BDC와 삼각형 BAP가 뭐가 됩니까? 닮은 도형이 되겠죠.
잖아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는 거죠. 그죠? 자, BDC와 BAP가 닮았잖아요. 자, 닮은 도형이 나오면 닮은 B도 성립하죠. 그죠? 그거는 조금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요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좌표가 나왔으니까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AC 길이 한번 볼까요? AC 길이는 자, X차는 4가 되니까 자, 먼저 X차는 어떻게 됩니까? AC 길이 자, 4가 되니까 4의 제곱 16, Y차는 3이 되니까 9가 돼서 루트 25가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AC 길이가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AD 길이도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C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BA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BA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BA 길이는 자, AB 길이가 되겠죠. 그죠? 자, AB 길이는 루트 X차는 0과 마이너스 5니까 25가 되고 자, Y차는 3과 마이너스 9면 12죠. 그럼 144입니다. 그럼 169가 되니까 어떻게? 13이 되겠네요. 되나요? 그러면 이 전체가 13이고 얘가 5면 그죠? 이 BD 길이는 얼마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도형이 어떻게 됐죠? 닮았죠? 닮았습니까? 그러면 이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얘가 8대 5면 얘도 몇 대 몇이 돼야 됩니다. 이 길이는 정확하게 8이고 5인데 이 BC와 CP도 B가 몇 대면 8대 5가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8대 5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우리 삼각형에서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 자, 이 밑변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일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기억나나요? 자, 요 AD 대 BC는 맞죠? AD 대 BC는 AE 대 AC가 성립하면서 또 DE 대 BC도 성립했죠. 닮은 B가. 맞나요? 그리고 하나 더가 요 AD 대 DB는 AE 대 EC도 성립했죠. 그죠? 요 내용을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 8대 길이가 정확하게 8, 5니까 8대 5면 이 BC도 8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피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BC 선분의 연장선으로 보면 이 BC를 8대 맞죠? 얼마로? 8대 5로 다시 BC를 본다면요. BC를 본다면 P점은 B에서 얼마죠? 13칸이죠. 13대 5로 맞죠? 자, 전 P의 관점으로 보면 선분 BC를 얼마로? 13대 5로 뭐하는 점이다? 외분하는 점이 되고 됐나요? 점 C의 관점으로 본다면 BP를 선분 BP를 몇 대 몇으로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8대 5로 내분하는 점을 C로 봐도 되고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을 P로 봐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P의 좌표를 구하니까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분수죠. 분수니까 우리가 점을 가지고 비례식보다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13대 5니까 어떻게 하죠? 13대 5니까 13과 5를 몇 번 적어준다? 2번 적어주죠. 13과 5를 각각 2번 적어주고 자, 그런데 13에 가까운 숫자가 얼마죠?
C가 되겠죠. 그죠? C 좌표부터 4 마이너스 5니까 여기 4를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분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y좌표는 0 마이너스 9니까 여기 0을 곱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는 13 마이너스 5니까 얼마? 8이 되겠네요. 둘 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만 계산합시다. 자, 13 곱하기 4 얼마죠? 52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5, 25가 되어서 77이 되네요. 77. 자, 그럼 결론은 5번으로 끝났네요. 그죠? 자, y좌표도 한번 볼까요? 13 곱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니까 플러스 9 얼마가 되겠습니까? 4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8분의 얼마가 되고 8분의 77, 8분의 4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결정지으면 되고 만약에 C를 기준 잡았다면 8대 5인데 이때는 이제 A와 B의 값을 이렇게 하나 문자로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C를 기준으로 본다면 BP를 몇 대면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자, 8대 5면 8호 적고 8호 적으면 되겠네요. 콤마 또 8호 적고 8호 적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8에 가까운 숫자가 P죠. P부터 적어주면 되겠네요. A하고 바로 B니까 마이너스 5죠. 그럼 여기 A를 곱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한 다음에 얘는 네분점이니까 더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니까 여기 B를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9를 곱해서 뭐 해준다? 얘는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 된다? 4,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분모가 13분의 맞죠? 13분의 여기는 8a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고 이 좌표가 바로 얼마? 4가 되면 되겠죠. 바로 적었습니다. 자, 얘는 13분의 6,8이 48 플러스 마이너스가 9, 45가 되겠죠. 그죠? 아니죠. 여기 48이 아니고 여기 B좌표니까 8B가 돼야 되는데 그죠? 8B가 돼야 된다. 8B. 6이 아니고 B죠. B. 8B.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가 0이 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풀어보면 8A 마이너스 25는 자, 13 곱하기 4니까 52가 되죠. 자, 그럼 8A는 얼마입니까? 이항하면 77이 되어서 즉 A는 8분의 77이 나오고 자, 얘는 13분의 얘가 0이니까 분자가 제로 되면 되겠죠? 8B-45가 제로면 45가 이항하고 8로 나눠주면 8분의 45 이렇게 A값, B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바로 요 A값이 바로 P의 X좌표 나는 P의 Y좌표가 되겠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P를 바로 구하니까 바로 외분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8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의 3등분점 중 A에 가까운 점을 A 세모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에 가깝다는 말은 A라고 보지 마시고 요 삼각형의 연산에서 바로 뭐 앞에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거. 자, 앞에 거에 가까우면 바로 앞에 거가 답이고 자, B에 가까운 점이죠. 그럼 B에 가깝다는 말은 바로 뒤에 문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D의 문자에 가까우면 B가 됩니다. 그 뒤에 있게 되고 그 중점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살짝 보기 바랍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선분 위에 자, 이런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몇 등분 하라고요? 3등분 하여서 A점에 가까운 바로 요 점이죠. A점에 가깝다 그러면 3등분하여 A점에 가까운 것은 어떻게 표시하고죠? 앞에 거에 가까운 거죠. 바로 A 세모 B로 형태로 표시하고 자 3등분점에서 B점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는 A 스타 B 형태로 나타내놓으려고 하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중점은 동그라미 형태죠. 그럼 중점은 여러분들 여기가 중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나타내달라? 중점이죠. 그러면 얘는 A 동그라미 두 개 형태로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여러분들 3등분을 했는 거고 이 동그라미는 2등분을 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요 3등분도 하고 2등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걸 각각 6등분을 해버리면 몇 등분? 6등분을 해버리면 맞죠? 6등분을 했죠? 바로 두 번째 6등분을 했을 때 A에 가까우면 A가 되고 B에 가까우면 B가 되고 가운데는 센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놓고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조사하면 훨씬 좀 편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식을 그냥 정리하기보다는 여기 문자를 조금 취급해 줍시다. 여기 A,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고 여기가 F고 여기가 G라고 합시다. 그러면 훨씬 풀기 편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기억을 보세요. 기억은 A 스타의 A 동그라미 B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스타의 이 A 동그라미는 바로 중점이니까 E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합니까? 이 스타니까 A와 E를 몇 등분 합니까? A와 E를 3등분 하면 되겠죠. A와 E를 3등분해서 바로 뒤쪽에 가까운 거죠. 즉 E에 가까운 겁니다. A와 E를 3등분, 요게 3등분이 되겠죠. 3등분 한 점이 CD가 되겠죠. 그러면 E에 가까운 게 뭐가 됩니까?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기억의 좌변은 뭐가 된다?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좌변이고, 여기 좌변이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A 세모 B죠. A 세모 B. 자, 세모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A에 가깝죠. A에 가까우니까 3등분 했을 때 A에 가까운 점은 D가 되죠. 그죠? 따라서 기억은 맞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3등분 했을 때는 그죠? 맞죠? D에 가까운 게 맞죠? 가까운 점이 D가 되죠. 3등분 하면 요 점과 요 점만 생각해야 되니까 A에 가까운 점은 D가 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제 니은입니다. 니은 좌변을 먼저 봅시다. A 동그라미 B는 위에서 처리했죠. A 동그라미 B는 바로 뭡니까? E가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E와 누구와 B와 세모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E점이 여기고 B점이 여기인데 세모를 취하는데 세모는 뭐라고 했죠? 바로 앞에 거에 가까운 3등분점이죠. 바로 E에 가까운 3등분점은 누가 됩니까? 요 E와 B도 3등분이 되죠. 따라서 얘는 F가 되겠네요. 바로 요 3등분점 FG가 있을 때 바로 E에 가까운 점은 F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 스타 B죠. A 스타 B는 얼마요? F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B 스타 A를 봐요. 자, D것의 좌변을 조심합시다.
자, B 스타의 이제 자, 스타는 뭐죠? 스타는 바로 3등분점에서 가까운 게 어디에 가까운 거? B에 가까운 거. 저 B라고 보지 말고 D에 가까운 거. 따라서 여기서 B에 가깝다고 하면 안 되고 스타의 D에 가까운 거, A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A와 B에서 그죠? 맞죠? A와 B의 3등분점에서 A의 3등분점은 DF니까 바로 D가 되겠죠. 이게 바로 D가 되는 거예요. D. 아시겠나요? 자, D와 누구하고 하죠? 바로 A와의 바로 이런 중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두 개는 중점이니까 D와 A의 중점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스타라고 B에 가까운 게 아니고 D에 있는 부분에 가까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자, BA 세모니까 자, 세모는 뭐가 되죠? 세모는 앞에 거에 가까운 3등분이죠. 이것도 조심. 앞에 거에 가까운 3등분점이니까 B에 가까운 3등분점은 바로 뭐가 된다? F가 되겠네요. 자, AB죠. AB의 3등분점 DF 중에서 바로 앞에 거에 가까운 게 B에 가까운 게 F니까 그죠? 얘는 바로 틀렸죠.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 리얼입니다. 리얼의 좌변을 봅시다. 좌변을 먼저 얘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B 동그라미 두 개, A 세모 B죠. 자, A 세모 B는 세모는 바로 앞에 거에 가까운 3등분점이니까 자, AB의 3등분점에서 A에 가까운 3등분점은 D가 되겠죠? D. 됐나요? 자, 그럼 BD입니다. B와 D죠. B와 D 보세요. B와 D의 바로 동그라미 두 개는 중점이죠. 중점이면 누가 됩니까? 바로 F가 되겠죠. 여기서는 F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B와 A의 세모죠. B와 A의 세모. 자, 앞에서 했네요. 그 세모는 바로 뭐가 됩니까? F가 되니까 자, 리얼은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얘를 여러분들 요 A가 된다는 말은 앞에 거가 되고 B가 된다는 말은 뒤에 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조건 A, B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항상 이 항연사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8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점 A의 개수를 구하라고. 점 A의 개수. 자, 점 A의 개수를 구하려면 A와 B를 알아내 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자, 일단 A와 B는 1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따라서 1부터 15까지만 되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 자, 나와 봅시다. 이 선분 AB가 Y축에 의하여 M 대 N으로 내분되고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선분 AB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어느 축 위에 있다? Y축에 있다. 맞죠? 즉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이 바로 어느 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내분점이 Y축 위에 존재한다. 다른 말로 내분점에 무슨 좌표가 내분점에 무슨 좌표 X 좌표가 뭐다? 0이 되어야 되겠네요. 발전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선분 AC가 X축에 의하여 M 대 N 내분되죠. X축에 의하여.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분점이 어느 위에 X축 위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내분점의 무슨 좌표? 내분점의 Y좌표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내분점에 x좌표 구하고 내분점에 y좌표 구해주면 되겠죠. 모든 것을 다 구할 필요 없잖아요. 되겠나요? 자, 첫 번째 m 대 n으로 내분. 자, ab입니다. ab 요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요 놈의 내분점이 x좌표만 찾아봅시다. x좌표 굳이 갈로로 다 적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x좌표는 어떻게 돼? m 대 n이니까 m, n을 몇 번? 두 번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a, b니까 자, m 대 n이니까 누가 가까워요? b가 가깝죠. b가 가까우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적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는 a를 곱해주는데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플러스죠. 얘가 바로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분자가 뭐가 되면 되죠? 분자가 0이 되면 되네요. 자, 분자 계산해 볼까요?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m 플러스 an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서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m은 뭐다? m은 an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바로 선분 AC가 X축의 M 대 N이니까 마찬가지로 M 대 N의 내분점이니까 MN 적어주고 자, 이번엔 AC죠. AC인데 M에 가까운 숫자가 M에 가까운 문자가 바로 C가 되니까 C부터 적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MN을 두 번 적어주고 자, C부터 적어주면 되겠죠. C가 바로 2입니다. 이때는 무슨 좌표죠? 바로 Y좌표가 되니까 Y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바로 여기는 Y좌표 B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다 더해준 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bn이 제로가 되니까 그죠? 바로 bn은 얼마다? 2m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B에 관한 식이니까 이 두 개를 보면 사실 문자는 4개, 식은 2개지만 여러분들 요 M과 N이 없어지고 우리가 AB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M이 AN이니까 요 M 자리에 뭐를 AN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BN은 대입하면 EAN이죠. EAN. 자, 그런데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죠. 따라서 N을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식이 바로 B는 2A가 되겠죠. 자, B 값은 바로 A 값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B의 순서상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와 B는 모두 다 1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A가 15 이하의 자연수가 A가 1이면 2배하면 B는 2가 되겠죠. A가 2면 4가 되겠네요. 자, 3이면 6이고 4면 2배하니까 8이죠. 5면 얼마예요? 10이고 6이면 12이고 7이면 자, 6이면 10이고 7이면 얼마 돼요? 7이면 14고 자, 8이면 얼마 됩니까? 16이 되니까 이 B 값이 15를 넘어가죠. 그래서 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 점 A, 요게 바로 점 A가 되니까 점 A를 만족시켜주는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7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분점을 다 적을 필요 없고, 그죠? 여기에서 Y축에서 M 대 N에 내분한다면 바로 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Y축에 있으니까 X좌표가 제로.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Y좌표가 제로. 바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용해서 풀면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MN이 아니라 AB죠. 근데 여기가 공통 연결할 수 있는 게 M이니까 그죠? 자, M이니까 M에 대입하면 N은 또 자연수니까 소거되겠죠. 따라서 B는 2A와 같다는 이런 B 대시 죠.
요 놈은 어떻게 되죠? A 대 B는 몇 대 몇이 되나요? A 대 B는 여기 1이죠. 1대 2가 되겠죠. 1대 2가 되는 B 대식을 알 수가 있으니까 A 값과 B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잘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8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PQR이 바로 좌표가 주어져 있죠. 그죠? PQR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이 PQ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 이 직선 L은 바로 PQ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바로 이 점이 이 L과의 거리, QR이 바로 L과의 거리가 같다고 합니다. 이때 자 QR의 중점이 C라고 하네요. 그럼 이 C의 중점은 C의 좌표는 구할 수가 있겠죠. QR의 중점이니까 평균이죠. 2하고 10하고 더하면 12가 되니까 6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C는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이니까 바로 ABC의 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A 좌표와 B 좌표만 구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 좌표와 B 좌표를 지금 바로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힌트가 PQR에서 바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거리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 뭐를?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R에서도 L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P에서 바로 L까지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다 뭐가 되나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바로 수직이 되죠. 여기도 수직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모두 다 어떻다고 했나요? 똑같다고 했죠. 되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길이가 같은데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자, 선분 AQ. 자, 여기를 선분 AQ가 아니고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고 자, 수선의 발을 L, 여기를 M, 여기를 N으로 한다면 바로 선분 PL, 선분 MQ, 선분 N하는 모두 다 평행하겠죠. 수선의 발이니까. 되나요? 그리고 QM과 PL의 길이가 같고 또 RN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막곡지각이죠. 막곡지각.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이 되겠습니까? 억각이 되겠죠. 따라서 이 APL과 AMQ는 합동이 되겠네요. 무슨 합동이 되나요? 한 변이 같으면서 양끝각이 같게 되는 거죠. 양끝각이. 자, 따라서 여기서 삼각형 자 APL과 삼각형 바로 AQM은 바로 합동이 됩니다. 합동. 이해됩니까? 무슨 합동이 되겠습니까? 바로 ASA 합동이 되겠죠. 되나요? 따라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 AP 길이, 요 길이와 AP 길이와 AQ 길이가 같겠네요. 따라서 AP 길이와 AQ 길이가 같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Q라는 점은 Q가 아니죠. A라는 점은 AP와 AQ가 같으니까 A라는 점은 A는 바로 PQ의 무엇이 된다? PQ의 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면 요 길이가 같고 자,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 요 각과 요 각이 지금 막곡지각입니다. 따라서 이 각과 이 각도 어떻게 되나요? 같죠. 억각이 되네요. 따라서 BPL과 자, 삼각형 BPL과 삼각형
BRN도 바로 합동이 되겠죠. 무슨 합동? 똑같은 ASA 합동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PB와 BR도 길이가 같겠죠. 바로 BR과 BP와 BR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이 B라는 점은 바로 PR에 바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되겠네요. 자, 중점이 되므로 PQ의 좌표를 아니까 A 좌표 구할 수 있고 PR의 좌표를 아니까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변도 중점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AB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했지만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바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는 거. 여기 B가 1대1, 1대1, 1대1이잖아요. 아니면 M 대 N, M 대 N, M 대 N이면 무게중심은 같다 그랬죠. 되겠나요? 따라서 PQR의 X좌표 4와 2와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6이 되니까 3으로 나누면 맞죠?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Y좌표 5와 마이너스 1과 1을 다 더하면 5가 되니까 3으로 나누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요 좌표가 바로 뭡니까? 무게 중심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좌표 x, y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6과 3분의 5를 더하면 3분의 21이 되어서 자, 최종 정답은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굳이 A, B, 자, 물론 C는 좌표를 먼저 구했는데 A 좌표와 B 좌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즉, 결론적으로는 이 A, B가 요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고 합동을 이용하면 바로 이 A도 PQ의 중점, B도 PR의 중점이 되어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과 일치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로써 여러분들 제 챕터 10장 우리 평면 좌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